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안정환 작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책 준비해 오셨죠? 자, 이번에는 다시 책은 도끼다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책은 돕기다. 제목만 봐서 도저히 뭐 어떤 내용인지 저는 뭐 감이 안 잡히는데요. 누가 쓴 책입니까? 작가가 어떻게 되죠? 혹시 그 박웅현 씨라고 해서 유명한 카피라이터인데 아시나요? 그러네. 좀 생소한데요. 아마 이분을 소개하려면 이런 카피들을 들으면 아마 아 하고 이게 아실 텐데요. 그녀의 자전거가 내 가슴 속으로 들어왔다. 넥타이와 청바지는 평등하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생활의 중심. 사람을 향합니다. 생각이 에너지다. 진심을 짓는다. 혁신을 혁신하다. 많이 들어보신 카피들이죠. 그러네요. 예, 예. 이런 주옥 같은 카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가로도 활동을 하시는데요. 이 책의 전편인 책은 도끼다. 에서부터 살면서 꼭 생각해 봤으면 하는 가치를 인생의 선배로서 이야기했던 8단어.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서 창의성과 소통을 전한 인문학으로 광고하다라는 책들을 쓰신 작가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요. 전작이 책은 돕기다였는데 예. 후속작이 다시 책은 돕기다예요. 예. 어떤 의미입니까? 자, 이게 우선 책의 제목이 앞에 다시가 들어간 것은 책은 돕기다의 어떤 그 후속편이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네. 책은 돕기다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책이란 무릇 우리 안에 꽁꽁 얼어버린 바다를 깨트려버린 도끼가 아니면 안 되는 거야 라는 프란츠 카프카의 말을 빌려서 책의 제목을 정했다고 합니다. 네. 저자는 책은 도끼다에서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권의 책을 읽더라도 깊이 있게 읽고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책은 돕기다에서도 역시 다독보다는 깊게 읽는 독서, 외부의 권위에 눌리지 않고 나만의 울림을 찾을 수 있는 독법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즉 자신만의 깊게 읽고 자신만의 주관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독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던 것이죠. 그래요. 책 내용은 어떤 거죠? 다시 책은 돕기다는 지난해 초겨울부터 올해 봄까지 총 9회에 걸쳐 이루어진 강독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책입니다. 책은 돕기다에서 책을 읽으며 저자가 느낀 삶에 대한 태도, 인문학적인 삶, 창의력 등 책을 통해 책 바깥의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게 중점을 두었었는데요. 네. 다시 책은 돕기다에서는 박은현 특유의 들여다보기 독법을 강화해서 텍스트 자체를 더욱 밀도 있고 세밀하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굉장히 많은 고전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 권의 고전이 소개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어떤 책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까? 맨 처음에 나오는 책이요. 책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책들입니다. 쇼펜하우의 문장론, 어허. 마르셀 프루스트의 독서에 관하여가 소개되고 있고요. 여행을 쓴 기행문으로는 천상의 두 나라, 여행기행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설에 관한 책으로는 밀렌 쿤테라의 커튼, 남녀 간의 사랑과 욕망의 연대기를 다룬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콜레라 시대의 사랑, 독일 문학의 거장 괴테가 쓴 파우스트 등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네. 이 외에도 시, 소설, 에세이는 물론이고요. 문화와 예술, 역사를 다룬 인문서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방면의 책들이 박운영 씨 특유의 관점과 해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사실 좀 어려운 책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처음 들어보신 책들이 굉장히 많죠. 네. 저도 여기서 처음 들어본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예, 특히 이제 책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책들. 예, 예. 이건 뭐 좀 개념이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좀 어떻게 소개가 되는 겁니까? 저도 이 책을 들었을 때 굉장히 당혹스러웠어요. 책에 관한 책들을 소개하는데 뭐라 그러냐. 다독이 해롭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특히 쇼펜하우의 문장론, 마르셀 프루스트의 독서에 관해서는 그 독서를 많이 하면 인생에 해롭다라고 앞에다 따옴표를 써가지고 들어가요. 네. 쇼펜하우의 문장론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독은 인간의 정신에서 탄력을 빼앗는 일종의 자해다. 압력이 너무 높아도 용수철은 탄성을 읽는다라고 말이죠. 그래요. 근데 사실 독서를 많이 하면 인생이 해롭다. 그래서 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개념하고 굉장히 뭐 다른 예.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 겁니까? 자, 문장 외에 다른 문장들을 제가 옮기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얘기해요. 지나친 독서는 현실의 감각을 떨어뜨리는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 그 이유는 진정사색하는 자가 되고 싶다면 무엇보다도 그 소재를 현실 세계에서 찾아야만 한다. 그런데 네. 독서는 어디까지나 작가에 의해 가공된 인공적인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죠. 뭐 정말 발은 땅에 딛고 하늘을 별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인데 예. 땅에 디디지 않고 그냥 이 발도 하늘로 가려고 한다. 그런 비슷한 그런 얘기죠. 즉 내가 경험한 것으로부터 나만의 지혜를 찾고 이 세상을 이해해야 되는데
남이 써놓은 이야기 속에 빠져서 현실을 망각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다독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네. 그래서 남의 생각에만 끌려가는 독서는 절대로 제대로 된 독서라 할 수 없으며 스스로의 체험을 통한 독서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독서법에 관해서는 프루스트의 독서에 관해서 훨씬 더 자세하게 나오고 있죠. 그렇군요. 기획문에 관한 책들은요? 자, 여기서는 기획문에 관한 책은 천상의 두 나라, 영국 기행 등이 소개가 되는데요. 둘 다 여행에서 받은 감정의 문장들을 아름다운 시처럼 쫙 풀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읽다 보면은 이게 시인지 수필인지 구분도 안 되게 그렇게 많은 문장들이 나오고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우리나라 기획문에 하나 또 등장합니다. 포구 기획. 국내 여행에서 관한 시들이 시하고 같이 실려가지고 나오면서 사람이 여행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감정의 생각과 변화를 중점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수준 높은 독후감이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근데 책을 읽고 어떤 독후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음. 자신의 생각에 네. 그 글들을 맞춘 독후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좋고. 수준 높은 독후감.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소설에 관한 책들도 있는데 이건 또 어떻게 해석을 하겠습니까? 자, 소설에 관한 책들은 커튼, 콜레라 시대의 사랑, 파우스트 등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파우스트는 그 마지막 장에 나와요. 네. 마지막 장에 나만을 위한 괴테의 선물 파우스트라고 해가지고 파우스트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그 악마 나오죠. 메피스토펠레스. 이 메피스토펠레스의 대사를 인용해가지고 인간의 욕망에 관한 이야기들을 새롭게 해석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네. 그러니까 네가 원한 거 아니었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 유명한 뭐 정말 카피라이터고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사람을 향합니다. 생각이 에너지다. 진심이 짓는다. 혁신을 혁신하다. 어떻게 보면 그냥 감각적인 어떤 그 멘트를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은 결국은 이 작가의 그 인문학적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과정을 보면 이 책들 다 읽고 또 고민하고 결론을 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인문학적 소양, 인문학적 기반이 또 이런 그 카피를 만들어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느낄 수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맞습니다. 좀 이 책을 읽으면서 좀 그런 방면에서 또 다른 방면에서 좀 생각할 여지가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솔직히 제가 이 책 읽으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네. 왜냐하면 저는 글을 쭉 읽으면 글자만 쭉 읽어 맥락을 파악해서 한 줄에 내렸습니다. 맥락이 어떤지가 그렇죠. 근데 이분은 자기 생각나는 데다 글을 맞추니까 아하. 이거를 어느 패턴에서 해석을 해서 설명해야 될지 그거를 어떻게 파악을 못 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 내려놓고 그냥 읽었어요. 예. 그랬더니 눈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아하.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머릿속에서 정리해서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우리가 독서하는 것도 고정관념 하에서 이제 책을 또 읽고 해석을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제목을 보고 네. 생각을 하고 그걸 갖다 판단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안 작가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 그렇죠.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그 혁신을 혁신하다. 예, 이게 굉장히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고정관념을 깨야 되는 그죠. 그런 그 문구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관점으로 세상을 봐가지고는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런 카피라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문장을 전혀 다른 해석이 가능해야지만 가능한 거거든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책을 소개하는 걸 이렇게 여태까지 쭉 봤어요. 그랬더니 그 작가가 말한 이야기에 맞춰서 내가 작가가 된 관점에서 사람들을 설득하고자 이렇게 노력을 했더라고요. 네. 아, 이렇다. 작가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런 것이 아니냐. 그렇죠. 자신도 그렇게 또 소개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근데 이분은 그걸 포기를 했다고 그래야 되나요? 반대로 얘기하는 거. 내 생각이 이런데 작가의 생각을 갖다 거기다 붙인 거죠. 아니면 심지어 작가가 잘못했다라고 혼내고 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가가 잘못 판단한 것 같다.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다.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하지만 이 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곤란하다. 이런 얘기까지도 서슴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 또 지적으로 교만한 거 아닌가요? 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그렇지 아니하고서는 이런 카피라이터가 될 수가 없겠죠. 하긴 또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른 생각을 해야지만 그 문장이 먹히니까요. 그렇죠. 예. 생각을 해보세요. 저기 보면은 그녀의 자전거가 내 가슴 속으로 들어왔다. 일반 사람이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미쳤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죠. 그냥 갑자기 내 가슴에 갑자기 자전거가 들어와. 아니, 그 미치지 않았고요. 그냥 그 참 오글오글 거린다. 그렇지, 오글거린다. 그렇죠. 예. 일단 입 밖으로 내기도 싫은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카피라이터로서는 야, 이 장면에선 이 글자가 맞겠다라는 게 직관으로 딱 떠오르는 거죠. 왜냐하면 이 비슷한 문장을 수도 없이 보다 보니까 네. 거기에 딱 맞는 문장이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 명카피는 다들 그러더군요. 고민 끝에 나오는 게 아니고 네. 그냥 찰나의 순간에 나오는 것이 진짜 명카피가 된다고. 그죠. 저도 이게 글을 써보지만 글 중에 좋은 글들은 전부 다 순간순간 지나갔던 것들을 이렇게 그렇죠. 모아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좀 여러 가지로 좀 많은 것을 또 느끼게 해줬던 그런 책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예. 좀 권하고 싶은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저하고는 좀 반대적인 독법을 하시는 분들, 어떤 주관적인 글을 읽고, 그 다음에 그것은 해석을 자유롭게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보통 책을 소개할 때 간단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연장될 수 있는 글인데 반면에 이 글은 자신만의 주관으로 해석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그런 책인 것 같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정말 우리가 이 독서를 많이 하는 것이 좋다. 다독을 권유했었는데, 다독, 별로 이롭지가 않다. 다만 한 권을 읽어도 제대로 소화할 수 있어야만 된다. 그래야 책을 읽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좀 다시 한번 또 우리가 독서에 대한 개념을 생각하게 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알겠습니다. 일주일에 딱 한 권씩이 적당할까요? 예, 일주일에 한 권이 제일 적당한 것 근데 같습니다. 그 적당함이 일반인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네, 그러면은 한 달이면 4권, 1년이면 한 50권 정도 50권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대한민국 서점들 다 돈 벌죠. 아, 그렇죠. 아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10권 정도 읽으니까 예, 예. 소개를 여러 군데서 하고 있다 음, 보니까 다른 음. 형태의 그런 책들을 많이 읽고 아, 근데 있습니다. 그거는 뭐 전문적인 어떤 그 일의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그렇죠. 겁니다만은, 예. 일반적인 그 대한민국 성인 기준으로 예. 1년에 한 50권씩 책을 읽는다 하면요. 예. 지금 우리나라 그 동네 서점들 굉장히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예. 그럴 일이 없겠죠? 아, 그럴 일 없죠. 알겠습니다. 좀, 이 독서에 대한 어떤 문화가 지금 계속해서 옛날에 비해서 쇠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 독서 습관, 독서에 대한 여러 가지 기본 개념, 계속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잘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안정환 작가였습니다.